네, 반갑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응용수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수리 영역인데요. 수리 영역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응용수리가 있고요. 응용수리. 네. 그다음에 수출이. 그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해석. 자, 여기서 이제 수출이는 그 회사 따라 요걸 추리 영역으로 넣는 회사도 있어요. 간혹 있지만 뭐 제가 이제 그냥 수리 영역에 일단 넣어서 수업을 하고요. 회사별로는 이게 뭐 추리 영역에 나오든 수리 영역에 나오든 어차피 푸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중은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응용 수리하고 수출이를 합쳤을 때 비중이 이제 적으면 30%에서 많으면 한 50% 정도까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이 50%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제일 많이 치시는 이제 GSAT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수리 영역이 20문제인데 응용 수리가 5문제, 네, 자료 해석이 15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강의는 이제 회사 기업별 강의가 아니고 전체 강의잖아요. 전체 강의인데 기본 틀은 GSAT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GSA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 이외의 것들, 뭐 LG나 이런 회사도 좀 특이한 영역이 나오는 것들은 부가적으로 더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SAT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이제 수출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거의 뭐 대기업에 나오는 모든 회사 거를 다 합쳤을 때, 뭐 제가 볼 때 최소 80, 90%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희 강의 이제 기본서 되는 기본 강의, 우리 그냥 강의라고 했을 때, 빠꼬미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서류가 어디가 통과가 됐어요. 뭐 어느 CJ가 됐던 SK가 됐든 통과됐다 그러면 그 회사의 기업별 모의고사를 하나 시중에 서점 가셔가지고 한 2개 정도를 사셔갖고요. 보시다 보면은 빠꼬미 교재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합동 채용 이런 게 좀 줄어드는 추세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뭐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기업도 하지만은 NCS 즉 공기업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채용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신 분들은 NCS라는 게 있는데 NCS 이게 이제 대기업 강의가 있고. 대기업 강의에다가 약간 플러스 알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빠지냐? 여기다 뭐가 빠지냐면 이제 시각적 사고가 빠집니다. 입체도형이 빠지죠. 우리 교재로 치면 입체도형이 빠지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추가를 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대기업이 서류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이왕 인적성 공부하시는 김에 요 알파까지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기업하고 대기업을 동시에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NCS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오프라인 강의 실강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 중에 한 30% 정도는 이렇게 공기업하고 대기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오는데 뭐 이거 공부해서 이걸로 공부를 해서 대기업을 뚫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기업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공부량부터 경쟁률부터 모든 면이 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NCS에서 합격권이다. 그러면 대기업 인적성 정도는 그냥 통과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인적성을 통과했는데 NCS는 통과하느냐? 그건 모르죠. 이게 훨씬 어렵고 양도 방대하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기술직, 그러니까 공대분들, 이공계열, 공대 중에서도 전화기도 요즘 취업이 좀 힘들죠. 근데 딱 그걸 봤을 때 내가 이제 출신 선배들을 봤을 때, 무난하게 취직을 하는 것 같다. 또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출신 학교가 좀 좋으면 취직이 잘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봤을 때 선배들이 좀 무난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러고 나는 노리고 있는 게 대기업이다라고 하시면은, 대기업에 올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선배들을 봤더니 대기업에서 요즘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서류 통과가 힘든 부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랑 학과랑 학점인데
학교랑 학과랑 학점이 안 좋은데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하다 보면 요 대외 활동을 많이 보는 서류에서 인사과에서 대외 활동을 많이 보는 회사가 아닌 이상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시면서 공기업까지 같이 노리시는 게 멘탈 관리상 좋습니다. 이게 더 쉽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훨씬 시험으로는 어려워요. 얘는 뭐가 어렵습니까? 얘는 서류가 어려워. 대기업은 서류가 어렵고요. 공기업은 서류는 요즘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추면 다 통과합니다. 물론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이공계는 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거는 거의 요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거를 취득한 이유는 이후에는 서류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 공기업은 NCS가 훨씬 어렵고 거기다 전공 공부도 2020년부터는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게 차이가 있다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뭐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하게 될 건 응용수리입니다. 응용수리. 그 응용수리 이제 빠꼬미 얘기 들으시면 응용수리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응용수리보다는 저는 자료 해석이 더 자신 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자신 있는데 응용수리로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초창기에 예로 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많이 이제 강점이 됐는데 당시에 이걸 많이 밀었는데 응용수리가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나 뭐 이런데 뭐 많이 이제 이런 문제 푸는 요령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족발집처럼 뭐 원조 경쟁하는 건 웃기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약간 꼼수적인 풀이는 100% 다 저한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 특허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심지어 예전에 그 변리사 만나서 특허도 내볼까 하면 물어도 봤어요. 이게 풀이법이 특허 가능하냐? 가능은 한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 걸고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접은 건데 실제로 제가 201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전이죠. 만 한 6년 정도 전에, 6에서 7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린 자료가 있어요. 강의 자료가. 네. 그 당시가 올렸을 때만 해도 요 이제 취업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게 되냐라는 의문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는 어떻게 됐냐? 현재 유튜브 가서 응용수리 강의 한번 NCS든 대기업 인적성이든 보시면 전부 다 제가 하는 식으로 강의가 바뀌었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푸는 문제가 이게 뭐냐면 중학교 수학이에요. 중학교 수학입니다. 중학 수학입니다. 자, 중학 수학으로 검색해서 똑같은 건데 소금물의 농도 푸는 공식 한번 봐보세요. 다 정석으로 풉니다. 이게 뭐겠어요? 원래 있던 대로 풀었어요. 원래 5, 6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풀었던 6년 전에는 욕을 먹고 그게 말이 되냐? 너 그렇게 풀면 풀이가 되는 것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욕을 먹었던 게 이제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원리나 이런 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응용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들은 여기 단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응용이 안 돼. 그래서 몇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교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수가 굉장히 많고 이 방대한 문제들을 저만의 풀이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이 응용수리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적용을 한다는 것은 자 풀이법 자 이때는 이렇게 한다 배웠어. 근데 그게 시험장 가서 못 써먹으면 못 배운 것보다 못해요. 그러면 결국 안 돼갖고 다시 정석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화를 해야 돼요. 체화가 안 된 채로 그냥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정도 머리만 알잖아요. 시험장 가서 못 써먹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에 문제를 많이 담아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를 수강했어요. 강의를 수강했다고 해서 응용수리가 끝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래 아는 대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을 해주셔야지만이 실제 시험장 가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강의만 살짝 듣고 시험장 갔다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게 아니니까. 긴가민가하고 기억만 나는데 제대로 풀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크게 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 문제는 지금 그 포인트 위에 소금물의 농도의 포인트 저기 지금 교재로 치면은 첫 번째 페이지죠. 80페이지. 자, 보시면 소금물의 농도의 유형은 소금물의 병합, 증발, 첨가, 응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풀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겠죠. 첫 번째 병합. 두 번째는
증발. 이거는 물의 증발입니다. 물의 증발. 또는 물의 첨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소금의 첨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은 증발시킬 수 없잖아요. 소금을 증발시킬 수는 없으니까 소금물 자체는 그냥 소금의 첨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이렇게 4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요 4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소금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풀 때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게 농도예요. 농도를 풀면 농도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식이 자, 소금물분의 소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소금물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 플러스 물입니다. 이게 그분의 소금이에요. 자, 응용수리는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A는 B분의 C. 그렇죠? 요게 바뀌면 뭐가 되냐면 C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이게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니까. 자, 결국은 이런 형태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 응용수리라는 거 다 그렇습니다. 방정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요 셋 중에 하나는 알려줄 거예요.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결국 예를 들어 이걸 알려줬다고 칠게요. A를.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얘를 어렵게 조금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어렵게 해결할 수 있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A는 알려줬고 C는 어렵게 해결하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얘를 물어보는 이게 답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99%라고 할게요. 나뉠 수도 있으니까. 자, A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C를 조금 어렵게 풀 수 있도록 주어질 겁니다. 그럼 뭐 물어봅니까? B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요거에 선지에 있을 겁니다. 요거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와서 소금물도 농도는 A는 B분의 C 구조잖아요. 그러면 농도나 소금이나 소금물 중에 하나는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어렵게 풀 수 있는 식으로 주어지고 그 나머지 마지막 남은 하나를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인데 소금물이 소금 플러스 물이에요. 그러면 자,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하고 소금하고 위치가 달라요. 자, 물을 증발시키든 첨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농도를 떠나서 물을 증발시키든 첨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소금은 그대로고 물만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분자는 고정, 분모는 변화. 자, 분자는 그대로고 분모는 고정이 변화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식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드릴게요. 자, C는 자, 요거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근데 물을 첨가하면 어떻게 되냐? 분자 그대로예요. 뭐가 그대로입니까? 얘가 고정이에요. 얘가 고정입니다. 고정. 그럼 요 둘 사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꽃에서 나오는 수가 소금인데 소금이 고정이면 얘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랑 소금물 사이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니까 물만 주니까 이게 소금물만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소금물의 변화랑 반비례해서 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물의 증발하고 소금의 첨가가 별도로 구별된 겁니다. 물만 주어질 경우, 물만 증발하거나 첨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분모만 바뀌고 분자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소금은 어때요? 소금은 자, 소금을 첨가하거나 하면 분자와 분모가 둘 다 건드려져요. 둘 다 바뀌는 거죠. 둘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하고 물의 첨가랑 소금의 첨가를 달리 구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만 집어넣을 경우에 분모만 바뀌니까 이것만 활용하면 되고 소금을 넣을 경우에 분모 분자가 둘 다 바뀐다.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합, 이거는 섞는 겁니다. 섞는 거. 그다음에 물의 증발 첨가, 소금의 첨가, 그다음에 응용. 이렇게 4가지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응용수리를 잘하는 학생들은 또 특히 빨리 푸는 사람들은 응용수리를 자, 잘하는 게 뭐냐면 이걸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왜 국어를 잘해야 되냐? 문제를 빨리 파악해야죠. 국어를 잘하면 문제 파악이 빠릅니다. 자, 문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자, 문제 파악을 잘하는 거는 국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럼 문제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국어를 잘하지 않는 그러면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 문제를 빨리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뭐를 보고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
단골 표현들을 익혀야 됩니다. 단골 표현. 이게 자료 해석에서도 계속 표현이 될 건데 수리는요. 문제 자체가 나오는 표현이 한계가 있어요. 국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언어는 어때요? 표현이 너무 무궁무진하죠. 그 표현을 다 외우거나 익힐 수가 없어. 근데 응용술이나 특히 자료 해석은 표현이 나오는 표현이 뻔해요. 반복됩니다. 단골 표현 이건 표현이 반복됩니다. 자, 이걸 외우시지 마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셔야 체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골 표현을 위주로 학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단골 표현은 뭐냐? 첫 번째 제가 지금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소금물의 병합입니다. 소금물을 병합한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병합이 나오려면 표현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문제에서 질문에 병합이 나오려면 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섞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또는 병합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섞으면 또는 혼합하면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는 뭐냐면 병합에 대한 겁니다. 자, 예제 1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섞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섞으면.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는 병합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뭐 창의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리에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아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하실 때, 제 수업을 하실 때는 형광펜을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형광펜. 네, 그 다음에 형광펜을 주의해 주셔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단골 표현에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잘 보이게. 그러면은 그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거를 복습하는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섞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병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예시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이제 이게 제가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다 해봤어요. 다 애들이 막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 뭐 제일 좋아하냐? 소맥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 자, 병합은 두 개 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소주랑 맥주랑 한번 섞어 볼게요. 소주랑 맥주랑. 조금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주를 20도짜리 소주라고 20%짜리 소주라고 생각을 할게요. 20%. 물론 지금 뭐 10몇, 16, 17짜리 소주도 많이 나오지만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맥주는 5%짜리 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5%라고 할 때 5%는 전체 술의 양분의 뭐냐면 알코올의 양이 되겠죠. 자,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소맥이 나옵니다. 소맥. 그럼 소맥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소맥의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20%짜리인 소주보다는 농도가 순하고 5%짜리 맥주보다는 농도가 독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닌데 소맥 먹으면 더 빨리 취하던데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글라스 잔으로 먹으니까 그렇지. 많이 먹어서 취한 거지 농도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20%짜리 소주랑 5% 맥주를 섞었는데 농도가 25가 나왔다. 노벨상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집어치우시고 노벨상 타러 가서 국가적 영웅대원 되시는 거예요. 세계 인류의 뭐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20%보단 작아야 되고 5%보단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병합하는 비율식, 지금 배울 걸 비율식이라고 해도 좋고 가중평균이라도 해도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 다 체화하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있냐? 자, 우리가 술을 탔어요. 소맥을 탔어요. 탔는데 소주를 이만큼 탔어. 잔을 차주는데 회사를 딱 여러분들이 신입사원돼서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갔는데 위에 이제 팀장이 자, 우리 막내 왔으니까 술 한잔 따라줄게 했는데 소주를 이만큼 따랐어요. 근데 맥주를 요만큼 줘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죽이고 싶죠. 왜 죽이고 싶어요? 저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주를 이만큼 따르고 맥주를 조금 따랐다는 건 농도가 독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잖아요. 체화하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소주를 많이 탔더니 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뭐냐면 소주 쪽에 가깝게 간다는 거예요. 농도가. 왜? 많이 탔으니까. 많이 탔으니까. 자, 반대로 자, 이번에는 대리가 내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맥주를 이만큼 타줘요. 그다음에 소주를 살짝 위에 살짝 타줘줍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좋은 사람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농도가 내려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병합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이 섞으면 내 쪽으로 가깝게 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많이가 뭘까요? 많이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평균과 관련된 건데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처럼 평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5%라는 건 뭐냐? 양이 알코올분의 뭡니까? 알코올분의 술의 양이죠. 양. 술의 양. 아까 제가 많이 섞었다고 얘기한 건 양이었잖아요. 그죠? 술의 양, 그람 질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별표하시고 이건 기준입니다. 가중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비율식을 세울 때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기준이 뭐냐? 이게 분모랑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중치.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랑 가중치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분모였던 거예요. 분모.
그러니까 분모랑 가중치가 둘 다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분모만 알 수 있거나 가중치만 알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일은 없고 둘 중에 먼저 나온 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5%의 분모는 술의 양이기 때문에, 양주 아니에요. 술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해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소주를 100g 탔습니다. 자, 맥주를 200g 탔어요. 자, 소주를 100g 타고 맥주를 200g 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양이 맥주가 많으니까 맥주 쪽으로 가깝게 올 수밖에 없겠죠. 전체에서. 자, 그래서 가깝게 온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약분하면 1대2입니다. 자, 1대2인데 얘가 2배 많으니까 소주보다 이쪽으로 더 가깝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깝게 온다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내주셔가지고 1대1을 여기는 2대1로 내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만큼 떨어지고 여기는 1만큼 떨어지는 그 간격, 여기가 뭐가 되냐? 평균 농도가 되는 겁니다. 평균 농도. 자, 그러면 20%와 5% 사이에 이 내분을 2대1로 내분한다 그러면 20%와 5% 사이의 간격, 20 빼기 5를 하면 15%를 나눠주는 겁니다. 뭐로? 2대1로. 2대1로 나눠주니까 자, 2대1의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3은 2하고 1을 더해준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건 몇 퍼센트냐? 5%가 되겠죠? 따라서 5%에서 5% 더해준 10%가 되는 거예요. 10%. 그래서 소주 100g, 맥주 200g 섞었다 그러면 농도는 10%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든 여기를 기준으로 보든 결과는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주에서부터 따진다고 치면 소주는 15%인데 거기다 곱하기 뭐가 돼야 되냐면 자, 2대1에 2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러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약분하면 이건 10%가 돼야 돼요. 따라서 20%에서 10%만큼 밑으로 내려온 얘는 10%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비율식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문제. 자, 예제 1번 문제. 예제 1번 문제를 우리가 이걸 소주 맥주라고 바꿔서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5% 식염수인데 이거 맥주, 그 다음에 20% 식염수인데 이거는 소주 이렇게 생각하고 자, 5% 식염수 100g에 20% 식염수 200g을 섞었대요. 자, 그럼 이걸 약분하면은 1대2가 되겠네요. 1대2. 그럼 반대로 보내주시면 2대1로 내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대1로. 자, 그러면 5%하고 20% 사이의 간격은 역시 15%니까 자, 곱하기 3분의 1 해주시면 이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에서 5%만큼 떨어진 여기가 뭐가 되냐면 15%가 평균 농도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면 3번의 15%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병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역시 이 부태, 이 가중평균을 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제일 헷갈리고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 쉬운 소주 맥주로 이해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이게 애매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뭐라 그랬냐면 분모랑 가중치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분모랑 가중치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 속도. 평균이죠. 평균에 해당되는 것은 다 가중평균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 이것도 가중평균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시속 100km/h라는 속도가 있어요. 자, 시속 100km/h가 있고 200km/h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대전까지 왕복거리가 200km예요. 200km. 자, 200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갈 때는 시속 100으로 갔어요. 올 때는 200으로 온 거예요. 그럼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150이 맞습니까? 평균 속도가 150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일단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거리입니다. 이게 거리. 자, 속도도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자, 거리가 200, 200 같았어요. 속도가 100이고 200이야. 그러면 시간은 1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 총 얼마냐? 2시간, 1시간이니까 합쳐서 3시간. 자,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200, 200이니까 400. 평균 속도는 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150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상한데? 왜 같은 거리 갔는데 안 되지? 왜 그럴까? 가중평균의 기본 원리를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의 기본 원리를. 자,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모라 그랬습니다.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분모 뭡니까? 시간이 기준이 됐다 그러면 가중평균 쓰셔도 되는데 거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속도가 100이 있고 200이 있어요. 평균 속도는 요 사이에서 정해질 겁니다. 갈 때는 100이고 올 때는 200인데 평균 속도가 200이 넘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노벨상 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얘기 드리면 평균 속도는 100과 200 사이에 있을 텐데, 자, 거리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는 200km, 여기도 200km니까 1대1이니까 약분하면 딱 정중한 값인 150이 나와야 된다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시를 실제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아까 시간이 어떻게 나왔냐? 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자, 200km를 왕복하는데 시속 100으로 갔을 때는 시간이 2시간, 시속 200km로 갔을 때는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따라서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자, 시속 100km는 2시간, 시속 200km는 1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보내주시면 1대2로 여기를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시면 아까처럼 딱 정확하게 3분의 4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의 기준은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모가 돼야 된다, 무조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 우리가 가중평균이라 하려고 하는 이 대상의 분모가 시간이기 때문에 기준은 시간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속 100km로 1시간 가고 시속 200km로 1시간 갔어요. 그럼 평균 속도 뭐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되면 평균 속도는 150이 되는 겁니다. 왜? 기준이 시간이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가중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중치. 가중치는 제가 뭘로 얘기를 드리냐면 학점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일 이해가 빠르세요. 가장 최근에 학점을 받으셨으니까. 자, A+가 이 학교는 학교마다 다른데 4.5라고 쳐볼게요. 평점이. 자, C+는 자, 이거는 2.5라고 쳐보겠습니다. 이게 막 4.3 이러면 계산이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4.5라고 한 겁니다. 제가 그냥. 네, 그렇게 한 거고. 자, 예를 들어 자, A+를 받은 게 있고 C+를 받은 게 있는데 자, A+를 3학점짜리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C+ 받은 건 1학점짜리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왕 A도 받고 C도 받는 A뿔도 받고 C뿔도 받는다 그러면 A뿔 받는 게 학점 이수학점이 높은 게 좋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중치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평균을 낼 때 자, 가중치 제가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분모 아니면 가중치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중치 주어졌죠. 자, 그러면 자, A뿔이 4.5고 C뿔이 2.5입니다. 그러면 내 학점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합치면 요것만 들었다고 칠게요. 그냥 4학점만 들었다고 치면 4.5와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기준 뭐래요? 가중치란 말이에요. 여기가 3이니까 어때요? 4.5가 3대 1이니까 2.5보다는 4.5 쪽으로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비율은 가중치대로 3대 1. 자, 3대 1의 비율로 간다고 치니까 반대로 보내주시면 1대 3으로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이 사이를 내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4.5하고 2.5 사이 간격이 2니까 2를 1대 3으로 나누면 2 곱하기 4분의 1. 2점 곱하기 4분의 1 해주시면 왜 4분의 1이냐? 4는 1하고 3을 더해준 4가 되겠습니다. 0.5만큼만 가면 되니까 평균 학점은 뭐가 되냐? 4.0이 되겠습니다. 4.0. 4.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4.0.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게 이수학점이 3일이 아니고 내가 잘못 봤어. A뿔이 1학점이고 얘가 3학점이야. 아이씨, 내가 그럴 리 있나? 역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뿔이 1학점짜리가 A뿔이고 3학점짜리가 C뿔인 거예요. 그러면 피바람 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보내시면 3대 1로 이거를 내분하니까 이제 여기서 0.5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0.5가 와야 되니까 평균 학점 뭐가 되냐면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3.0이 돼야겠죠. 3.0.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을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제 1번 풀어봤고요.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기본 개념을 풀 겁니다. 예제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제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에 대한 거를 풀 겁니다. 자, 예제에 대한 복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까지 수업을 같이 한 번에 나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쭉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별도로 스텝 2를 따로 풀 겁니다. 왜 그러냐? 스텝 2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뒤에서 배운 풀이법을 같이 응용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요 수업을 먼저 진행 쭉 다 하고 소금물부터 해서 뒤에 쭉 학생 수 파트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스텝 2로 돌아오게끔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스텝 2 먼저 푸세요.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예제를 방금 풀었잖아요.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고 나면 스텝 1에 대한 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시정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스텝 1에 해당되는 1번, 2번을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을 수업을 이제 수강을 하시고 강의를 듣다가 일시정지해도 뭐 시간 차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시정지하시고 스텝 1을 푸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페이지
1번, 그렇죠, 이거. 1번하고 2번, 요 1번하고 2번, 옆 페이지에 1번하고 2번을 일시정지 하시고, 한 1분 정도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못 푸셨다 그래도 일단 다 풀고 수업을 들어야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푸셨으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미리 다 풀지 마시고 수업하는 동안에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개념을 설명하고 그 내용대로 풀어봐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그냥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 듣고 지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고 그다음에 4%인데 여기는 그럼 단골 표현이 뭡니까? 섞으면. 여기 형광펜 칠해야겠죠. 섞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것 때문에 병합이에요, 문제는. 이게 무슨 문제냐? 그걸 읽어서 이해하면 좋겠죠. 국어를 잘하면. 내가 약하면 2번, 3번 읽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단골 표현을 위주로 보면 안 헷갈려요. 섞으면.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소금물 병합하는 거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표현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없대니까. 그죠? 그래서 16%의 식염수 450g하고 자, 4%의 식염수 150g을 섞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450g하고 150g이니까 약분하면 3대1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내주시면 네, 1대3이 되겠죠. 자, 16%하고 4% 사이의 간격은 16 빼기 4를 하면 12%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그걸 1대3으로 나누는 거니까 1대3에 1에 해당되는 것은 곱하기 4분의 1. 자, 4는 1하고 3을 더해준 4가 되겠죠. 요 1하고 3을 더해준 4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3이 되네요. 3. 그래서 여기서 3%만큼 넘어와야 되니까 퍼센트 뭐가 되느냐? 13%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 자, 2번. 자, 역시 단골 표현 어디 있습니까? 네, 혼합시켜. 혼합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죠? 섞는다는 소리잖아요. 병합입니다. 자, 6%의 식염수하고 16%의 식염수를 하는데 이게 질량은 안 좋아졌어요. 근데 6%랑 16%를 했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보세요. 아까는 요거랑 자, 요 앞 거를 보면 뭐 알려줬냐면 이 정보를 알려줬어요. 제가 응용수리는 2개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물어봤습니까? 얘를 물어봤잖아요. 얘를.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인데 이게 물론 조금 다른 농도긴 하지만 결국은 농도하고 소금물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얘를 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는. 그래, 물론 소금을 풀어갖고 지금 농도를 다시 맞춰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풀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자, 근데 이번 문제도 결국 뭐냐? 6%하고 16%를 섞었는데 이 소금물의 양을 안 알려줬어요. 총합만 600g 주어졌거든요. 그럼 뭐를 알려주겠습니까? 이거 안 알려주면 이대로는 못 풀어요. 못 푸는 문제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6%하고 16%를 섞어서 중간에 9%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어떻게든 풀게 줍니다. 어떻게 푸는데 그거를 둘 중에 어떤 조건을 주어지면 결국 이제 여기서 보세요. 소금물의 농도 알려줬고 합쳐졌을 때 농도 전체 양 알려줬는데 뭘 안 물어봤습니까? 여기를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풀어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랑 16 섞어서 9가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원래 여기서 역으로 올렸는데 대각선으로 이제는 이 차이를 구해서 반대 대각선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하고 9 사이가 3, 9하고 6 사이가 7. 반대로 보내주시면 7대 3이 되겠습니다. 7대 3에서 문제에서는 식염수 A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질량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총 600g 중에 7대 3에서 7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600g 곱하기 10분의 7을 하면 되겠죠. 이 10은 뭡니까? 7하고 3을 더해준 10이 되겠습니다. 이거 약분하시면은 420g 이렇게 3번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건 첫 번째 병합입니다. 병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물의 증발 또는 물의 첨가 여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단어가 뭐겠습니까? 주요 단골 표현, 형광펜 역시 들어주시고 물을 증발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를? 영어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쓰는 단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익숙해야지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실강을 뭐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취업 쪽 실강을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생각한 데서 막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에 대한 그 글을 읽는 데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힘들어할까라고 봤더니 이 표현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 단골 표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단순한 건데 문제에 대한 파악 자체가 조금 어려워하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그 자체가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단골 표현을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그 뒤부터 그 현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진짜 제가 얘기 드리지만 반복적으로 칠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셔야 그것만 눈에 탁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문제가 이제 무슨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증발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 한번 볼게요. 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니까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자, 근데 물의 증발일 경우의 특징이 뭐냐? 물의 증발일 경우에는 물만 증발한다는 거죠. 물만. 물도 증발하고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자체를 퍼냈어요. 물 자체를 퍼냈다면 어떻게 되냐면 물만 빠진 게 아니고 소금도 같이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물을 퍼내요. 자, 요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물을 퍼낸 경우가 있어요. 소금물을 퍼내요. 소금물을 퍼낸다가 있고 물을 증발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완전 다르거든요. 자, 소금물을 퍼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같이 나가요. 그럼 소금물을 퍼낼 경우 문제의 포인트는 뭡니까? 농도가 그대로입니다. 자, 농도가 그대로예요. 농도가 그대로고 뭐가 바뀝니까? 자, 소금물하고 소금이 둘 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자, 물만 퍼낸다라고 했을 때는 농도가 그대로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금물을 퍼낸다라고 했을 때. 근데 물을 증발시킨다 그랬어요. 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증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는 자, 소금이 그대로다. 소금이 그대로다. 그다음에 뭐가 줄어듭니까? 소금물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요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금물을 퍼낸 경우하고 자, 물을 증발시킨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안 헷갈려요. 자, 결국은 얘가 고정이에요. 얘가 고정. 얘가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요 둘 사이는 무슨 관계라 그랬냐면 반비례 관계. 서로 반비례 관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농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라고 해볼게요. 20%.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소금이 20g이라고 치면 소금물의 농도는 20 플러스 80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면 얘가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물입니다. 물. 그 여기서 헷갈리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물을 증발할 때 예를 들어 자, 물을 20g 증발했어요. 자, 그러면 물을 20g 증발했다 그러면 이 80g 물 중에 20이 증발했잖아요.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80에서 60으로 줄었어요. 물은 80에서 6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소금물은 자, 100에서 80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자, 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물은 80에서 60으로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4분의 3만큼 줄어든 건데 소금물을 기준으로 하면 물이 100g에서 80g이니까 5분의 4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을 증발할 때 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만 증발한 거니까 물이 80인데 그중에 20g을 줄였으니까 80g에서 60g, 즉 4분의 3으로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그래서 소금물은 5분의 4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 문제를 쭉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15%의 소금물이 200g 있었어요. 자, 15%, 요 농도가 15%짜리 소금물이 200g 있었습니다. 자, 15%의 소금물이 200g 있었고, 자, 여기서 물을 50g 증발한 거예요. 물을 50g 증발했기 때문에 소금물은 200에서 150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아니고 소금물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로 반비례 관계인데, 자, 소금물이 어떻게 됐냐면 200에서 150g으로 4분의 3배 곱하기 4분의 3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반비례잖아요. 소금물이 4분의 3배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3분의 4배 커져야 됩니다. 농도는. 그래서 15% 곱하기 3분의 4 해주시면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농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 20%가 돼줘야 됩니다. 자, 소금물이 4분의 3배 줄어들었으니까 농도는 반비례해서 3분의 4배로 커져야 된다. 역수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거 이해하신다 그러면 물을 증발한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예제 3번까지 같이 한번 좀 풀어보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는 지금 주요 표현이 뭐냐면 물을 증발, 역시 증발한다 그랬어요. 증발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소금물이 고정이니까 농도하고 소금물의 양은 반비례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소금물은. 이거 쓰는데 몇 초 걸린다.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면요. 까먹으면 못 써요. 식을 만들어야지. 예,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농도식 모른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모른다 그러면 해야지 뭐. 그죠? 그건 뭐 내가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식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더 해야지 뭐. 그거는. 예. 자, 그래서 6%짜리 소금물이 300g 있어요. 자, 300g 있습니다. 자, 6%짜리. 이 시험수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9%가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6%에서 9%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갑니까? 자, 곱하기 2분의 3 하면 갑니다. 맞죠? 곱하기 2분의 3 하면 갑니다. 그러면 자, 300g짜리는 자,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서로 반비례 관계. 자, 농도가 6%에서 9%로 2분의 3배 곱해졌으니까 자, 여기는 반대로 반비례니까 자, 소금물의 양은 곱하기 3분의 2가 돼줘야겠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300에서 곱하기 3분의 2 하면 200g이 나오는 거예요. 자, 300g, 자, 6% 소금물 300g을 9% 200g으로 바꿔준 겁니다. 어떻게? 물을 증발시켜서. 300g짜리 소금물을 200g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얼마나 증발시켜야 됩니까? 100g 증발하면 되겠죠. 300에서 200 빼면 100이잖아요. 300에서 100g 증발하면 20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00g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역시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를 풀고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8%의 식염수 300g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물의 증발이 중요하겠죠. 물을 증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증발한다 말고 다른 표현 뭐 쓰겠어요? 물을 뭐 햇볕에 뭐 이렇게 쨍쨍해서 뭐 공기 중에 뭐죠? 물을 기체로 이렇게 기화인가? 뭐 기화시켰더니 이렇게 표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표현이 뻔하거든요. 자, 8%의 식염수 300g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염수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12%가 되겠냐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8에서 12까지 가는 데는 역시 곱하기 2분의 3 예, 곱하기 2분의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12 하시면 되죠. 그죠? 곱하기 2분의 3 여기는 곱하기 3분의 2 해주시면은 역시 300g짜리를 200g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얼마 증발했냐? 100g 증발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텝 1까지는 거의 기초적인 수준이니까 시중에 요즘 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텝 2 정도 문제가 실제 시험의 문제고요. 지금은 기본 개념을 익히는 단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자, 5%의 소금물 350g 있습니다. 역시 5%. 350g. 그 다음에 이 중 몇 g 이상의 증발시키면 농도가 7% 이상이 되겠느냐라고 됐는데 자, 5%에서 7% 가니까 농도는 곱하기 5분의 7. 자, 소금물의 양은 반대로 곱하기 7분의 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50에서 250으로 되니까 얼마 증발했냐? 100g 증발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도 역시 2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금의 첨가. 요거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첨가는 첫 번째 어떻게 푸냐? 비율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병합에서 배웠던 비율식을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농도는 소금 플러스 물 분의 소금인데 자, 이거를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금 플러스 물은 소금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를 활용할 거냐? 이거 자료 해석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AORB라는 방법인데 남자 플러스 여자는 전체예요. 요걸 할 때도 많이 쓸 겁니다. 지금 미리 잠깐 맛만 보고 가세요. 예,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소금 대 물의 비율로 해결하시는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금 대 물의 비율. 자, 어떻게 푸는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비율식으로 푸는 거는 첫 번째 이겁니다. 비율식으로 풀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은 뭐냐? 이거는 100%의 소금물입니다. 100%의 소금. 물은 0%의 소금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비율식 쓰면 어떻게 되냐? 자, 물 500g에 했으니까 물 500g 0%짜리 500g입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녹인대요. 소금을 녹였더니 소금은 100%짜리인데 이거 몰라. 얼마인지. 이거 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20%의 소금물이 되려면 이거 20% 넣고 비율식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간격 20, 이 간격 80이니까 약분하면 1대4. 반대로 보내주면 4대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4에 해당. 자, 비율 4에 해당되는 게 500이니까 1당 125. 그래서 1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125g이다. 이렇게 쓰는 게 비율식으로 푸는 방법이고요. 자, 이거 배웠으니까 다른 방법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0%의 소금물이라는 거는 자, 소금분에 자, 소금 플러스 물에서 자, 20%의 의미가 뭐냐? 소금물 전체에서 소금의 농도가 20%라는 거니까 이거는 얘가 20이면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 물이 80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금 플러스 물은 소금물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소금물로 싹 다 나누면 어떻게 되냐? 소금물로 어떻게 싹 다 나누면 뭐가 되냐면, 자, 소금물의 비중, 소금의 비중, 비율로 할까요? 비율로 합시다, 비율. 소금 비율 플러스, 자, 소금물분의 소금이 소금 비율이죠. 농도잖아요,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분의 물은 뭐예요? 물의 비율이겠죠, 물의 비율. 자, 이건 뭡니까? 소금물분의 소금물은 1이니까 이건 100%가 되는 거예요. 자, 소금의 비율 플러스 물의 비율은 100%니까, 자, 소금의 농도가, 소금물로 했을 때 20%의 소금물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소금의 비율. 소금물분의 소금. 이게 20%니까 뭐예요? 물의 비율은 당연히 이 이외에 20% 플러스 뭐라면 100이 되냐면, 물의 비율은 8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대 80이 되는 거예요. 20대 80. 이 말 자체가 20대 8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비율이 이 문제에서는 20%니까 얘가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대 4죠. 1대 4. 자, 물의 비율 80%, 즉 약분하면 1대 4에 해당되는데 4에 해당되는 게 500g이니까 1에 해당되는 것은 125g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자, 그러면은 30%의 소금물이 된다 그러면 소금이 30, 물이 70. 45%의 소금물이라 그러면 소금이 45, 물이 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지금 이게 소금하고 물을 같이 더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금 10, 물 40 이거 자체를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20%의 소금물 50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했을 때 합쳐주는 거니까 이제 이후부터는 뭐냐면 비율식 쓰시면 되죠. 자, 30%의 소금물 200g 하고 200g. 자, 여기는 뭐예요? 20%의 소금물 50g 하고 약분하면 4대 1. 반대로 보내주면 1대 4로 나눠주면 되니까 요 사이 간격이 10이니까 1대 4로 찢으면 평균 농도 몇이 나와야 되냐면 28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28. 그래서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예제 5번까지 풀었고요. 자, 스텝 다음에 5번. 네, 5번 문제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시정지하고 푸세요. 네, 자, 보시면. 자, 일단 소금물이 지금 있는데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물을 100g 증발. 여기 단골 표현이죠. 물 100g을 증발.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 40, 물 60을 더 넣었대요. 이걸 합치면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100g을 증발시켰어요. 그러면 100g이 소금물이 빠졌겠죠. 근데 소금이 40, 물 60, 총 100g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이걸 합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소금물의 양은 변화 없다. 소금물의 양이 변화 없어요. 소금물의 양이 변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리를 하면 결국 소금물의 양이 변화가 없으니까 자,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요렇게 쓸게요. 그냥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자, 소금물 어때요? 소금물 변화 없잖아요. 소금물의 양은 고정입니다. 얘가 고정이면 어때요?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에서 얘가 고정이면 요 둘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관계. 맞잖아요. 얘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둘은 서로 비례관계. 농도가 커지면 소금의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 소금물의 양이 같았는데 농도가 3배가 됐대요. 농도가 3배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도가 3배가 됐다는 얘기는 소금의 양이 3배가 됐다. 자, 농도가 3배가 되었다 이거 화살표셔서 소금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3배가 돼야 된다. 소금의 양이 3배가 돼야 된다. 자, 애당초 소금의 양을 A라고 칠게요. A. 소금의 양을. 최초에 있었던 소금의 양을. 거기서 소금이 40g 더 들어왔죠. 소금이. 자, 40g 더 들어왔더니 소금의 양이 3배가 됐으니까 3A가 됐네. 그러면 A가 얼마입니까? A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금물의 농도를 물었는데 500g 있는데 소금의 양이 20이니까 몇 %냐? 얘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까지 풀었고요.
다음에 이제 소금물의 응용. 이제 소금물의 응용. 자, 요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여기는, 자, 정리하면 응용이니까 어때요? 응용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1, 2, 3번에 해당되는 게 2개 이상 나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꼬았거나. 자, 볼게요. 자, 소금물 Xg을 섞은 후 뭐예요? 병합이죠. 섞은 후, 그 다음에 50g을 증발. 그럼 섞은 건 뭐예요? 이거 병합. 증발은 물의 증발. 두 가지를 같이 풀어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어라 이거예요. 푸는데, 자, 우리가 소금물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거 중요한 건데 꼭 메모를 해주세요. 섞거나, 병합하거나, 증발하는 것은, 하는 순서는 내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술을 섞을 때 소주 섞고 맥주 섞고 막 사이다 섞고 막걸리 섞고 했을 때 순서 바꾼다고 해서 술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증발시키거나 섞거나 이건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이면 어떤 내 마음이 가야 되겠습니까?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순서대로. 요게 기술이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소금물 Xg을 섞었는 걸 먼저 하느냐, 자, 50g을 증발시킨 걸 먼저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선 계산 2번 해야 됩니다. 한 번 섞어야 되고요. 두 번째 증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섞고 나서 증발시킬 거냐, 증발시키고 나서 섞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자, 10%의 소금물 300g 하고 7%의 소금물의 양을 주어졌다 그러면 먼저 섞는 게 좋겠죠. 근데 7%의 소금물 X라 그랬으니까 저거는 구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근데 자, 10%의 소금물 300g에 50g을 먼저 증발시키는 거는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자, 다 섞고 나서 증발시키나 먼저 여기다가 증발시키고 합치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편한 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발시키는 2번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1번에 대한 계산을 나중에 할 겁니다. 옆에 이걸 메모를 잘 해주세요. 2번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에 대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50g 증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0%의 소금물이 300g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50g을 증발시키니까 얼마가 되냐면 250g이 됐다. 자, 그러면 자,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됐냐? 곱하기 6분의 5가 된 겁니다. 곱하기 6분의 5. 그러면은 여기가 곱하기 6분의 5니까 반대로 농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곱하기 5분의 6이 되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물의 증발이니까 농도 몇 퍼센트 됐냐? 12%짜리 소금물 250g이 돼버린 겁니다. 자, 요 단계를 거쳐서 2번식의 계산을 해서 이 12%의 소금물 250g을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의 소금물 Xg을 섞어 볼게요. 자, 12%의 소금물, 다음에 저기 250g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7%의 소금물 X를 섞었더니,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 9%의 소금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9%. 그래서 9%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 9%. 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요 7하고 9 사이 간격 2, 요 간격 3. 반대로 보내주시면 2대 3. 자, 비율 2에 해당되는 게 250g이니까 1당 125. 여기 125 곱해주시면 X는 뭐가 돼야 되냐면 375g이 되겠습니다. 375g. 따라서 답은 375g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 1번하고 2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한 대로 풀면 되는데 보통은 뒤쪽에 있는 거를 먼저 풀 때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럼 출제자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렵게 만들려고 꼬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이런 표현들을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빨리 판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6번 문제 같은 거 이거 일반 학생들 주어지면 1분 안에 못 풉니다. 1분 30초씩 가요. 근데 배운 대로만 차근차근 풀어주면은 이거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저는 꽤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 자, 소금물 100g과 자, 150g을 섞으면 뭐가 안 나왔습니까? 농도가 안 나왔죠. A, B. 그럼 물어보겠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A 소금물과 200g하고 B 소금물 50g을 섞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6%가 된대요. 자, 한번 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소금물의 농도를 A라고 하고요. B 소금물의 농도를 그냥 B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섞으면이니까 이게 1번이면 요게 2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저기는 없으니까 1번, 2번 이렇게 쓸게요, 그냥. 식이 대등하니까. 자, A 소금물하고 B 소금물 섞었는데, 자, A 소금물하고 B 소금물인데 A가 100g, 자, B가 150g 섞었더니 농도가 어떻게 됐냐? 8%가 됐답니다, 8%. 자, 이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 풀면은 막 2분도 걸리고 그래요. 1분 30초 만에 푸는 학생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 소금물하고
다음에 비소금물 50g을 섞었더니 A 200, B 50을 섞었더니 농도가 어떻게 됐나? 이게 6%가 6%. 자, 먼저 첫 번째 판단하셔야 될 게 A가 농도가 높냐, B가 농도가 높냐 이거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대 3이죠. 이거는 약분하면 4대 1이거든요. 자, A의 농도, A의 비중, A하고 B 둘 간에 A의 비중이 여기가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A를 많이 섞었더니 이거예요. A를 많이 섞었더니 농도가 어떻게 됐어요? 8%에서 6%로 작아졌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A에 대한 비중을 줄였더니, 즉 B에 대한 비중이 늘렸죠. 자, 1번은 2번보다 B를 많이 섞은 거예요. B를 많이 섞었더니 농도가 올라갔어. 자, 많이 섞었더니 농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럼 B가 농도가 독한 애라는 거예요. A를 많이 섞었더니 농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A는 농도가 약한 애라는 겁니다. 자, 소주 맥주 중에 맥주를 많이 섞었더니 농도가 내려간 거예요. 자, 소주하고 맥주 뭔지 모르겠어요, A, B가. 근데 자, B를 많이 섞었더니 농도가 올라갔네? 그럼 B가 소주죠. A를 많이 섞었더니 농도가 내려갔냐? 그럼 A가 맥주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 B는 6하고 8 중에 어찌됐든 6하고 8 둘 다 A, B 사이에서 정해졌을 테니까 A, B 중에 큰 놈은 8%보다 크고 작은 놈은 6%보다 작다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6%도 아닙니다. 6%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8%보다 크고 여기는 6%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선지에서 지금 1번하고 2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실제 이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인데 요 실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답을 6%보다 작은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에서 답이 5%인데 그 현재 당시의 식은 5, 6, 7, 9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원리만 이해해도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바꿔놨냐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은 선지의 구성상 운이 좋은 거고 이제 그렇게 선지가 안 된 지금과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칠 당시에 우리 제 수업을 충실히 듣고 간 학생들은 아주 쉽게 그냥 뭐 2, 30초 만에 풀고 넘어간 거고 아닌 친구들은 막 방정식 세우고 있고 이랬거든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경우는 얘가 작아요. 작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반대로 보내주면 여기서 1, 여기 4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3, 여기는 2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자, 보세요. A하고 B는 어차피 정해진 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모르는 수지만 바뀌지 않잖아요. 1번하고 2번 경우에 A, B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6%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한 칸, 여기로 4칸. 총 몇 칸 이동합니까? 5칸 이동해요. 그 다음에 8%를 기준으로 여기 3칸, 여기 2칸. 자, 결국은 이동하는 칸수가 같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좀 쉽게 하는 팁입니다. 자, 총 이동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이동하기 때문에 미지수를 정해줄 때 같은 미지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요 칸이 같으면. 2대 3, 4대 1이니까 같으니까. 합이 5, 5 같으니까 같은 칸수만큼 이동하니까 같은 미지수를 주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는 8 빼기 3A. 여기는 뭐가 되냐면 6 빼기 A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6에서 4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 플러스 4A, 여기는 8 플러스 2A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둘이 같다 놔주면 되잖아요. 여기도 둘이 같다. 8 빼기 3A랑 6 빼기 A가 같다. 이렇게 놔주면 A가 1인 게 나오거든요. A가 1인 게 나오면 답이 5%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 비율이 2대 3하고 4대 이렇게 우연치 않게 5개가 딱 똑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는 1대 2고 하나는 1대 2고 하나는 1대 3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칸이 안 맞잖아. 그러면 얘는 6 빼기 예를 들어 얘는 6 빼기 A면 여기는 8 빼기 3A 이렇게 가야 돼요. 6 빼기 2A면 이게 제가 방향을 잘못 설명했네요. 1대 2다. 그러니까 비율식이 1대 1로 반대로 가서 2대 1로 나눠줘야 되고 여기는 3대 1로 나눠줘야 된다. 라고 하면 얘는 6 빼기 이게 2A. 얘는 8 빼기 3A 뭐 이런 3B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A, B로 달리 줘야 됩니다. 같이 주면 안 됩니다. 칸이 다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맞춰주면 되죠. 맞춰주면. 하나가 2대 1이고 하나가 3대 1이야. 그러면 요 합은 3이고 요 합은 4잖아요. 3하고 4를 최소 공배수로 곱해서 비율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2대 1이니까 이거는 곱하기 4를 해줘서 8대 4 양변에 2대 1이 8대 4잖아요. 비율을 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2대 1이나 8대 4나 보기 쉬운 숫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3하고 1하고 더하면 4니까 곱하기 3 해주시면 9대 3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 둘의 합도 12, 얘 둘의 합도 12가 같아지니까 미지수로 그냥 똑같은 AA 놔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정도 정리하시고 이게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는 객관식 시험 치잖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어렵게 푸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실전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6%부터 작아야 되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뉘어졌어요. 2대 3이죠. 반대로 보내주면 이건 뭐가 돼야 되냐면 8 빼기 3A가 돼야 돼. 자, 이게 1번이 답이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됩니까? A가 3분의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A가 3분의 4가 된다 그러면 여기 수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거든요. A가 자연수가 아니면 이 식들이 다 헝클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선지에 있는 구성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적성이나 NCS나 특히 적성검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을 논증을 통해 찾는 게 아니고 선지 중에 답이 될 만한 걸 찾아서 골라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 이것도 잠깐 풀어보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주요 표현이 어디냐면 소금물을 퍼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물 퍼내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소금물을 퍼내고 같은 양의 물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물을 퍼내고 같은 양의 물을 넣었대요. 그럼 여기 물을 넣었다는 거 이건 뭐예요? 물의 첨가. 네, 2번 이게 1번이겠네요. 자 소금물에 물을 퍼내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농도가 그대로라고 그랬어요. 농도가 그대로고 소금물의 양은 변화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그래서 1번에서 식을 통해서 12%의 소금물 250g이 들어있는 용기에서 소금물을 퍼내면 어떻게 됩니까? 12%인데 소금물의 양을 모르게 돼요. 모르게 된 거예요. 지금 상태가. 된 데서 이제 물을 집어넣는데요. 물을 집어넣어서 농도가 6%가 되고 네,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퍼낸 거하고 같은 양을 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퍼낸 만큼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소금물의 양은 그대로 250g 됐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에서 6%로 농도가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소금물의 양은 자, 이 과정에서는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뭐가 돼야 되냐? 125g이 돼야겠죠. 125g. 자, 그랬을 때 문제가 X를 묻고 있는데 결국은 12%의 소금물 125g이 됐다는 소리예요. 최초에 12%의 소금물 250g 있었는데 125g이 되려면 얼마를 퍼내야 됩니까? 네, 그렇죠. 125g을 퍼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4번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텝 2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스텝 1에 관련된 걸 쭉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스텝 2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